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외에서 동영상 촬영하기 제가 네 번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해가 조금씩 지고 있습니다. 약간 자세도 바꿔봤고요. 자, 오늘은 그 개발자의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로드맵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우한 형제들의 기술 블로그에 올라온 우리가 부르는 시니어 개발자는 누구인가 라는 글에서 그 시니어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가 20년 이상 개발자, 프로그래머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에서 시니어라 불리우는 여러 사람들과 좋은 개발자의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 어떻게 하면 유지 보수와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 난제 해결, 그리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선택, 아키텍처 등등에 대한 기술 리딩, 그리고 문화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문화를 리딩하는 이 네 가지 역량이 있어야 좋은 시니어 개발자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역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어떤 역량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차 개발자와 5년차 개발자가 있어요. 네, 이때 5년차 개발자의 경쟁력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느 부분에 그나마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딜까요? 일단 개발 생산성은 1년차보다 훨씬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난제 해결 역량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 리딩 같은 경우에 5년차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하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씩 진행하겠죠. 그리고 이제 문화를 리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년차까지는 아직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차 개발자가 1년차 개발자에 비해서 어떤 개발 생산성과 난제 해결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아니면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년차 개발자와 10년차 개발자로 봤을 때 10년차 개발자가 5년차 개발자보다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물론 개발 생산성과 난제 해결, 기술 리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역량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꾸준히 역량을 쌓는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런데 이제 개발 생산성이나 어떤 기술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비슷해질 수도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10년차 개발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제 해결하는 역량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 리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위에 있긴 하겠죠. 그러면 10년차 개발자와 20년차 개발자로 비교해 봤을 때 20년차 개발자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발 생산성, 난제 해결, 기술 리딩 이런 부분은 점점 더 경력이 쌓일수록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물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10년차 개발자와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10년 경력이 넘으면서 거의 역량 차이가 나지 않는데 높은 연봉을 주면서 15년차, 20년차 개발자들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낄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나 리더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개발자들이 분명히 다른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경력이 넘어가는 개발자를 잘 안 뽑으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까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쌓아야 될 게 문화 리딩 측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개발 환경을 바꾸고 동참시키고 이런 부분의 역량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춰야지만 20년이 넘어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리딩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시니어 개발자도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주니어라든가 그다음에 10년차 개발자들을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딩 역량이 필요해요. 기술 리딩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관리자랑 다른 역할이잖아요. 시니어 개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테크 리더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개발 문화를 만들고 주니어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건 똑같이 필요한 거죠. 리더가 필요한 역량만큼.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 아니면 테크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CTO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뭔가 변화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게 잘 맞다고 생각이 되면 스크럼 마스터라든가 PM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드 품질에 관심이 많다면 QA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교육에 개발자들의 성장을 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교육자로 도전해보는, 제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프로그래머라는 한 가지의 길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관심사를 좀 다양하게 넓히다 보면 내가 프로그래밍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량도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그 팀장이 된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한 경력 10년 이상을 프로그래머로 살다가 어느 순간 딱 팀장이 됐는데 내가 이 주니어들을 성장을 시키고 개발 문화를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왜냐면 그동안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니어일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시도를 지금부터라도 꼭 리더라든가 20년 경력자가 된 후에 아니면 10년 차 경력자가 된 후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도움을 주든지 스터디를 하든지, 분명히 스터디도 리딩을 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환경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팀원들하고도 변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불만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런 것들을 주니어일 때부터 조금씩 작은 변화라도 작은 시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그런 용기들이 쌓여서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고요. 또 그거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교육자라서 마지막에 이런 그 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됐을 때 필요로 하는 역량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래서 면담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육자도 똑같이 필요한 역량이에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더한테 필요로 한 역량과 교육자한테 필요로 한 역량이 거의 똑같아진다는 걸 계속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런 그 경험들, 리더가 됐을 때의 경험들을 좀 빨리 압축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몇 년간 소프트웨어 교육자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2, 3년 교육자로 살다가 내가 다시 프로그래머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프로그래머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프로그래머의 필요로 하는 역량과 그다음에 교육자로 지낼 때 그 역량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상당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리더가 됐을 때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너무 교육이 재밌어. 나는 잘 맞아. 그럼 계속 교육자로 사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 프로그래머로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같이 교육을 하면서 뭔가 교육자로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어떤 문제들에 누군가가 변화를 시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실패들을 지금부터 많이 맛보시고요. 그거에 따른 대안들을 찾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아니면 성공의 맛을 보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도래할 세상에서도 정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